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제3회 제1과목 전기자격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전기산업기사 제3회 필기시험 제1과목 전기자격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자화율 K, 자석밀도 B, 자개의 세기를 H, 자화의 세기를 J라고 할 때 다음 중 성립될 수 없는 식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성체의 자화의 세기, 자개의 세기, 자석의 밀도, 거기다 자화율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자성체가 있다. 자성체하면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를 얘기합니다. 강자성체가 있을 때 강자성체하면 대표적인 것이 철, 니켈, 코발트들을 얘기하죠. 이 자성체에다 외부에서 자개를 가해주면은 자개의 세기를 이렇게 가해주죠. 자개의 세기 H 암페어톤 퍼 메타라는 자개의 세기를 가해주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성체 표면에 나타나는 자가 있죠. M'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를 무엇으로 면적의 수로 나누면 이것이 자화의 세기 J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성체의 자화의 세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기학문의 분극의 세기와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화의 세기. 이 자화의 세기에서 산출하면 어떻게 된다? 자화의 세기는 뮤제로, 뮤S-1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개의 세기 H를 가해주면 이게 자화의 세기 J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뭐라고 쓴다? 자화의 세기를 나타내는 비율, 자화율 K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K라고 있죠. 이게 자화의 세기입니다. 그럼 이 내부에 자화가 돼서 자석의 밀도 B가 존재하죠. 이 내부의 자석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자석의 밀도를 B라고 썼을 때 B는 진공투자율에다가 자장의 세기 H, 여기다 뭘 더해줘야 된다? 자화의 세기 J를 더해줘야 된다. 이것을 더해주는 것이죠. 더해줍니다. 이것을 더해주면은 5 플러스 5이니까 뮤 제로 플러스 카이 곱하기 H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된다? 요 식이 뮤 제로 뮤S 곱하기 H가 되며 이 값을 뭐라고 쓴다? 뮤 투자 곱하기 H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화의 세기 J는 카이 곱하기 H가 되고 자석의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H가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답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석의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H이다. 맞죠? 자화의 세기 J는 카이 곱하기 자석의 밀도 B다. 이건 틀렸네요. 자화의 세기 J는 카이 곱하기 자개의 세기 H가 돼야 됩니다. 단위는 웨버 퍼 미터에 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은 간단하게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보시면은 투자율은 무엇이 된다? 이 투자율은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율 뮤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투자율 뮤는 뮤 제로 플러스 카이가 된다. 쓸 수 있죠? 또 요 뮤 제로 뮤S가 이것이니까 뮤 제로 를 나눠지니까 B투자율 뮤S는 무엇이 된다? 뮤 제로 를 나눴으니까 1 플러스 뮤 제로분의 카이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 되냐면 이게 3번에 보기가 되었고 3번이 되었고 이게 4번에 보기가 되었죠. 4번. 그래서 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맞고 뭐만 잘못됐다? 요 2번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십니다.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이런 경계면에 있죠. 이게 유전일 입시론원, 이게 유전일 입시론 2인 이런 두 종의 유전체가 접해 있는 면을 유전체라고 쓰죠. 경계면이라고 씁니다. 유전일 입시론원 2인 두 종의 유전체가 접해 있는 면을 경계면 일명 접선이라고 썼습니다. 접선, 접해 있는 유전체가 접해 있는 선분을 나타냈다. 접선. 여기에 뭐가 입사하면 전기가 이렇게 입사합니다. 이걸 입사 전기 이완이라고 쓰죠. 그래서 굴절합니다. 굴절 전기를 E2라고 쓰는 것이죠. 그럼 이게 입사점에다 여기다 입사점에 수직선에서 이걸 법선이라고 씁니다. 이 법선과
입사하는 전개가 이 완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 1에서 이것을 입사각. 예, 굴절하는 전개와 이 법선과 이런 각도를 세타 2에서 이것을 굴절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경계면에서 법칙이 생기거든요. 일명 굴절의 법칙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굴절의 법칙은 어떤 조건이 성립된다? 굴절의 법칙을 쓰면은 이식을 보시면은 이 완우의 사인 세타 완우 값은 무엇이 된다? E2의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세타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인은 이 완우의 사인은 이런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이 완우의 사인 세타 완우면은 이것의 사인 세타 완우는 이런 성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완우의 탄젠셜에서 이것을 접선 성분이라고 씁니다. 접선 전개의 세계 접선 성분. 이것과 요 E2 있죠? 요 E2에 대한 사인 세타 2라면 이런 성분이 나옵니다. 이게 접선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E2의 접선 성분에서 E2의 탄젠셜에서 전개의 세기들은 무슨 성분이 서로 같다? 접선 성분이 서로 같다. 이런 것입니다. 전개는 전개의 세기라고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전개의 접선 성분 서로 같다. 접선 성분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이게 굴절의 법칙 일식이 되며 이식. 여기다 전개의 세계다 유전율이 곱해지면은 전속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D 완우의 코사인이 되거든요. 코사인 세타 완우는 무엇이 된다? D2, 전속의 밀도 D2의 코사인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이 전속의 밀도들은 이 전속이 이렇게 입사한다. 전속의 밀도가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입사하죠. 그럼 이게 전속의 밀도일 때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완우하면은 요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의 밀도 T 완우의 노말에서 이건 법선 성분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의 무슨 성분이 서로 같다?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을 법선이라고 쓰거든요. 법선 성분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이런 것들이 경계면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같고 전개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서로 같아요. 전속의 밀도는 법선 성분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으로 일식을 나눠주게 되면은 뭐 30분 나오는데요. 항상 3식은 유전율 2필론 2분의 2필론 나누 값은 어떻게 되더라?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값과 같더라. 그래서 이거는 세타 2분의 세타 1이 되죠. 그래서 유전율이 커지면은 굴절각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굴절각은 유전율에 비례한다는 것이 3식의 한글로 설명한 설명입니다. 굴절각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이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전개의 법선 성분이 같다. 아니죠?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틀리네요. 2번 전개의 접선 성분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발음편이 되네요. 발음편이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뭐 전부 다 잘못됐겠죠? 전속 밀도의 접선 성분이 같다.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틀렸죠? 분극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같다. 이 경계면에서 분극의 세기 나오지 않습니다. 분극의 세기는 전혀 해당성이 없고. 그래서 답은 전개의 세기에 무슨 성분이 서로 같다? 접선 성분. 이런 성분들이 이런 접선 방향의 성분들 이런 방향이 접선 성분이거든요. 이런 접선 성분들이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3번 보십니다. 자기 쌍극자의 중심축으로부터 Rm인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의 세기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렇게 미수한 자석이 있습니다. 소자석이 있죠? 여기 자석이 S극입니다. S극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9의 자가 있고 여기는 N극입니다. N극이면 여기에 정의 자가 있죠? MO외보의 자가 이렇게 써졌다. 이렇게 정부의 자가 근접해 놓여지는 이런 것을 자기 쌍극자랍니다. 요 막대 자석의 길이가 1m이다. 그럴 때 이 마이너스 m에서 플러스 m으로 연결한 이 성분이 무엇이 된다? 자기 모멘트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기 모멘트.
M이 되죠. 이럴 때 이 막대 자석 중심으로부터 임의거리 Rm 떨어져 있는 요점에서의 요즘에 자기적 위치 에너지 좌위와 자기의 세계 H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요 자기 모멘트 M과 P점 마이너스 각도가 세타이다. 자, 이럴 때 요점에서 자기적 위치 에너지 좌위라고 쓰죠. 이 값은 어떻게 있더라? 자기적 위치 에너지는 4파이 뮤 제로 거리의 지구배 반비례하고 자기 쌍시 모멘트인 라지 M에 비례하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 자기적 위치 에너지 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자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를 볼 때는 이 자기적 위치 함수의 기울기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취해준 게 자개의 세기 H가 됩니다. 그럼 이게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얼마이냐? 암기하시죠? 4파이 뮤제로 거리 R의 3승의 반비례하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하면 제곱근을 취해주죠.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자기의 세기 암페어 톤포 메타를 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의 세기 H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쌍극자에 의한 자기의 세기와 거리와는 어떤 관계이냐? 그러면 쌍극자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무엇에? 거리의 3승의 반비례하고 쌍극자에 의한 자기적 위치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자기의 세기를 물었기 때문에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해야 됩니다. R에 비례한다 틀렸죠? R의 제곱에 비례한다 틀렸고 R의 3승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R의 이건 제곱에 반비례는 틀렸고 이게 R의 3승에 반비례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의 세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번 진공 중에 전개 강도 E가 IX 플러스 JY 플러스 KZ로 표시될 때 반지름 10m의 구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체 전속은 약 몇 쿨럼인가? 전속을 구하는 문제네요. 전속 P사이로 쓰죠. 전속은 무엇이냐? 전속은 항상 전하 Q와 같은 것입니다. Q 쿨럼의 전하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전속의 수는 전하와 같죠? 이 전속은 항상 무엇으로 쓸 수 있다? 전속 P사이라고 쓰는데 P사이 그랬습니다. 전속은 전속의 밀도 D에다가 수직 성분의 미션 면적을 촉분해서 합해서 곱해준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속의 수가 되겠죠? 전속의 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데 이 가우스의 발산 정리에 의해서 면적분을 무슨 적분으로 발산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D를 취해주면 무엇이 된다? 다이버전스 발산을 취해주면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에 대한 적분 델타 V로 치환되죠? 이렇게 면적분이 최적 적분으로 치환되는 것을 가우스의 발산정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속의 밀도 D는 무엇이다? 전속의 밀도 D라는 건 항상 무엇이야? 이것은 진공 중일 때는 진공 유전율 입실온 제로 곱하기 전개의 세기 2가 바로 전속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세한 최적을 적분해 주니까 전체 최적이 되고 그럼 이거 보면 되네요. 유전율 입실온 제로는 상수가 나오고 다이버전스 D, 그럼 다이버전스는 미분 연산자 나블라로 표시하면 되겠죠? 도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입실온 제로 곱하기 2가 전속의 밀도 D가 되는 것이니까 상수를 빼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미분 연산자와 벡터 사이에 4제로 표현하죠. 그래서 입실온 제로 나블라 도트 2 곱하기 최적을 다 적분해 줬으니까 최적 볼륨을 곱해주면 되네요. 이건 최적이 됩니다. 미세한 최적을 적분해 줬으니까 전체체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것을 먼저 산출해야 되네요. 나블라 도트 2는 무엇이냐? 야, 나블라 도트 2를 한번 보실까요? 나블라 도트 2는 내적에서 많이 배우셨죠? 미분 연산자와 전개식이 벡터적으로 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I와 도트 I 도트 I와 J 도트 J, K 도트 K는 1이 됩니다. 그리고 IJ, JK, KI는 전부 다 0이 되죠? 그래서 나블라 도트 2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X. 그러니까 전개식 X분의 X로 미분해주고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의 Y 해서 Y성분 Y로 미분해줘야죠. Y성분 Y로 미분해주고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Z 해서 전개식의 Z성분은 Z로 미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권에서 보시니까 전개식이 이렇게 조졌지 않습니까? 전개식이가 IX 플러스 JY 플러스 KZ인데 I 뒤에 있는 게 전개식 2의 X성분입니다. X성분이 X이니까 요 전개식 X성분이 X이니까
x를 x로 편매분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y선분은 무엇입니까? y선분은 이게 y가 되거든요. 전개식의 y선분은 y가 되니까 y를 y로 미분하니까 똑같이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게 z성분, k 뒤에 있는 게 z성분인데 z성분이 z가 됐거든요. 그러면 z성분을 z로 미분해 주니까 똑같이 1이 되죠. 그래서 나블라도트 1을 구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쓰면 되겠고, 나블라도트 2는 무엇이 된다? 3이 되었죠? 곱하기 3. 그 다음에 최적은 반지름이 10m인 9의 최적이 되거든요. 그럼 최적은 어떻게 된다? 3분의 4파이 R의 제곱이 됩니다. R은 10m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이 되죠. 3승. 이게 최적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최적 볼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볼륨. 최적은 3분의 4파이 R의 3승이 되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과 3은 소거시키고 4파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8.85 하면은 약 얼마가 되냐면 111.6 정도가 나옵니다. 111.6. 빼주면 111.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됐네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여기서 하나, 두 개에서 1.1 곱하기 이 값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네요. 단위는 전속의 단위니까 쿨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속은 구면을 통해서 유출되어 나오는 총 전속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롬이 되더라. 보기에서 보시면 1번에 있네요. 1번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죠?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번. 물의 유전율이 입시론이요 투자율이 뮤라고 할 때 물속에서의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죠?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우선 다 암기하시죠?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루트 유전율 투자율 분의 1이 됩니다. 그런 값은 항상 파의 길이 파장 곱하기 주파수라 해서 단위가 단위 시간 동안에 간 거리에서 메타 퍼 세크로 쓰는 것이죠. 파동 방정식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시죠? 전자파의 전파 속도 V는 주고권 유전율 투자율 분의 1이 되더라. 보기에서 찾으면 1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 보십니다. 반지름이 Am인 원주 도체의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는 몇 헨리퍼메타인가? 원통 도체의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이죠. 이게 반지름이 A인 원통 도체가 있다. 반지름 A인 원통 도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원통 도체의 이 내부의 자기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하면 플라임을 써서 내부의 자기인덕턴스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 길이당 1m 나오면 L로 붙이면 되겠죠. 원래 이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은 도체에 전류가 흐르죠.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은 원주형 도체, 원주 도체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외부에 자개도 있고 외부에 이렇게 자개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자개가 있고 내부에 자개도 있습니다. 원통 도체 내부도 자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럼 내부에 자개가 있다는 얘기는 내부에 자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개의 색이고 자기력선은 주위 매질에 따라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선분을 자속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개의 세기와 자속과 자속의 밀도 얘들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속의 밀도, 그다음에 자기력선 이렇게 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속이 있으면 전류가 있고 자속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비례상수인 인덕턴스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자속은 비례거든요. 파이 프라임 도체 내부의 자속은 비례인데 뭐에 비례한다? 요 전류에 비례거든요. 전류에 비례하니까 비례상수 L 프라임을 쓰면 됩니다. I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속 파이를 유도시키는 비례상수 유도 개수라. 그리고 이런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인 L을 구하라 이런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유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hen인 이런 도체의
I암페의 전류를 흐를 때 여기에 축적된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덕턴스 내의 축적된 에너지는 L을 써서 인덕턴스 내의 축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LI의 제곱. 이게 인덕턴스 내의 축적 에너지거든요. 그럼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를 L 프라임이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도체 내부의 I암페의 전류를 흐를 때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여기 자개가 있죠? 그럼 자개 중에 축적 에너지를 산출해 보면은 자개 중에 축적된 에너지 WH로 씁니다. 우선 좀 복잡합니다. 원래는 인테그랄 단위 체력당 자개 중에 축적 에너지를 최적 볼륨으로 적분해서 구간을 놓으면은 어디서 어떤 0m나 m가 구간을 놓으면은 바로 자개 내의 축적 에너지가 되는데 자개 중에 축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8파이분의 뮤 L의 I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자개 중에 길이 Lm인 이런 원통 도체에 요 자개 내에 축적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단위가 줄이요, 얘도 단위가 줄이 되어서 요 값과 이것이 같거든요.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얘기는 2분의 1, 2분의 1 같고 전류 I제곱, I제곱 같고 그럼 뭘 같아야 된다? 이게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가 되고 자기 인덕턴스가 이것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도체 내부의 전체 길이 Lm에 대한 인덕턴스입니다. 얼마가 된다? 8파이분의 뮤 L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가 되죠. 그러면 단위 길이 1m당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가 그럼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1 프라임 내부이고 길이 1m당. 그럼 1m당은 이게 1m이니까 무엇이 된다? 8파이분의 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헨리 퍼 미터. 이 도체 내부의 이 자기 인덕턴스가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을 공부하실 때 송전솔로에서 인덕턴스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와 외부의 인덕턴스를 합해줘서 이것을 뭐라고 쓴다? 이게 얼마가 되냐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서 이 L1 플레임은 어떻게 된다? 이것이 0.05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공부합니다. 전력공학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요 0.05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는 이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무엇과 언제나 관계가 없다. 요 단면적, 반지름과 또는 단면적 S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도체이든 가는 도체이든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는 무엇과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길이와 투자율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력공학을 공부할 때 0.05라는 것이 따라 나오는데 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단위가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런 것을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요 0.05가 항상 도체 내부의 자기 인덕턴스에서의 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체 내부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투자율 뮤가 되는 것입니다. 8파이분의 투자율 뮤가 되어서 답은 몇 번이 되었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단위가 중세크, 그냥 옴세크라고 있죠. 옴세크와 같은 단위는 이렇게 물었네요. 옴세크와 같은 단위. 그럼 저항의 개념을 갖는 것인데, 인덕턴스 단위가 헨리죠. 헨리 단위가 옴세크입니다. 인덕턴스를 보시면은, 이게 인덕턴스이거든요. 여기 코일이 있다. 여기 코일에 I암페의 전류를 넣으면은, I암페의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기적 에너지 흐름인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적 에너지 흐름, 자속 화이가 유도되죠? 그러니까 외부입니다. 그러면 이 자속은 비례죠, 항상. 자속 화이는 비례한다. 비례죠. 무엇에?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자기적 에너지 흐름 자속입니다. 이 비례를 이코로, 는으로 쓰려면 여기다 뭘 쓴다? 비례상수 L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도 개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코일의 콘수가 N우에 감겨 있다. N우에 감겨 있다. 그럴 때 석유자석은 N우파이가 이게 석유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유리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입니다. N우파이, 코일의 콘수 곱하기 자석화이는 무엇이 된다? 인덕턴스 L 곱하기가 이게 되더라. 따라서 이 인덕턴스는 무엇이 된다? 이게 자기 인덕턴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인덕턴스, 자기 자신의 전류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세기되는 자속에 대한 비례상수를 자기 인덕턴스에서 L로 씁니다. 그럼 자기 인덕턴스 L은 무엇이 된다? 단위가 헨리가 되거든요. 헨리가 되는데 얘는 I분의 N파이 아닙니까? 전류 I로 N파이
파이를 나눠주면 이게 인덕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인덕턴스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이게 헨리거든요. 미국의 조셉 헨리라는 분의 이름의 약자입니다. 헨리는 무엇이다? 헨리라는 것은 차속의 단위, 웨버입니다. 웨버를 무엇으로? 전류 단위, 암페어로 나눠줬습니다. 이 턴은 상수이거든요. 상수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웨버라는 것은 전자유도현상에서 보면은 항상 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기전력 2는 페라데이 법칙에서 T분의 파이가 이게 기전력 2입니다. 기전력 2에 단위는 볼트. 볼트는 세크로 웨버를 나눠주는 값이죠. 웨버를. 자, 그래서 웨버라는 단위는 무엇이 된다? 볼트 세크가 되거든요. 이 웨버는 전압 볼트와 시간 세크를 곱해준 것이 웨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암페어로 나눠줬죠. 그럼 볼트를 암페어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이게 옴이라고 써놓죠. 옴 곱하기 세크.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 헨리의 단위는 무엇이 된다? 헨리라는 것은 저항과 같은 개념을 갖추며 시간적 영역을 갖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세크는 무엇과 같다? 헨리, 인덕턴스의 단위인 헨리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헨리와 같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8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권선이 감겨진 권횟수 N의 단면적 Sm의 지고 평균 자료의 길이가 Lm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암페어를 흘렸을 때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은 몇 헨리인가? L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L. 단 환상 철심의 투자율은 뮤이다. 그래서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를 나타내고 있네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이 단면적은 요 단면적, 절단했을 때 면적이 단면적입니다. Sm의 제곱이고 이건 자료의 길이입니다. 평균 자속이 선할 수 있는 자료의 길이, 평균 길이가 Lm라 이렇게 줘준 것입니다. Lm. 자, 이럴 때 자기 인덕턴스,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 값은 얼마이냐? L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요 자기 회로의 오미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요 자기 회로의 오미 법칙은 무엇입니까? 차속하이는 자기 저항 ROM분의 기자력 F. 이게 자기 회로의 오미 법칙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뭐가 대응된다? 전류 I는 무엇이 된다? 전류 I는 전기 저항 R분의 기전력 2였죠? 이거랑 똑같은 대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저항은 무엇이냐? 자기 저항이라는 것은 투자율 단면적분의 길이 L가 자기 저항이고 기자력이라는 건 이 코일의 권수 곱하기 I가 되거든요. 코일의 감기에는 권수 있죠? 이 권수 곱하기 N회 곱하기 전류 I가 기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속화이는 무엇입니까? L분지 뮤 NOIS. 이게 자속화입니다. 웨버. 자, 그럼 이런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냐? 좀 전에 배우셨죠? NO파이는 권수 곱하기 자속화이는 무엇이 된다? LI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얘기입니다. 인덕턴스 L 값은 무엇이냐? I분의 NO 곱하기 파이가 됩니다. 파이 여기다 구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면은 I분의 NO 곱하기 L분지 뷰 NOIS 이걸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류 I와 I의 소거되고 NO 있고 NO 있으니까 NO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은 무엇이 된다?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일 뮤 코일의 건수 NO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NO. 단면적 S를 곱해주면 되겠죠? 인덕턴스 헨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권수의 제곱이 항상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이 비례하죠? 자, 보기에서 찾아보실까요? L분지 뮤 NO의 제곱이 돼야 되네요. 틀렸고, 이건 투자율의 제곱이니까 틀렸고, 여기에 있네요. L분지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뮤 S 곱하기 NO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9번 보십니다. 콘덴서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콘덴서. 콘덴서는 카패시터,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 조그마한 도체 갖고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든 장치를 우리는 콘덴서라. 뭐 이걸 카패시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표현판 콘덴서입니다. 콘덴서이죠. C 페럿에 콘덴서가 있다. 이런 콘덴서가 있을 때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 Q는 무엇이 된다? 축적되는 전하 Q는 항상 Q는 CV가 됩니다. CV라 CV. 이럴 때 이 소리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정렬능력 C라고 씁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된다? 정렬능력 C는 V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전응량이라는 정의는 전압 V를 1V를 공급했을 때 1km의 전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전응량, 페럿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해차 1V에 의해서 Qkm의 전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C는 Q가 되는 것입니다. 1V에 대한 전하량이 정전응량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그렇게 정전응량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이 콘덴서의 정전응량을 알아두시고 이 똑같은 콘덴서들을 이렇게 정전응량을 갖는 콘덴서들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다. C페레드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N개를 연결했다. N개를 연결하면은 이 전체의 전압 V는 V일 때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N분의 V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압은 이렇게 이 전압이 N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이 전체 전압은 N배로 증가합니다. 가해줄 수 있는 내압은 N배로 증가하며 그리고 합성 정전응량, 직렬로 접속됐을 때 똑같은 정전응량들이 이렇게 직렬로 접속됐을 때 합성 정전응량 C전은 어떻게 된다? 직렬일 때는 합분의 곱이 되기 때문에 N분의 C가 되는 것입니다. 직렬일 때의 합성 정전응량은 N배. 내압은 이렇게 각 콘덴서에 이렇게 N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전체 내압은 N배로 증가합니다. N배만큼 더 크게 가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병렬로 접속했다. 이런 C페레드 콘덴서를 쭉 해서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내압은 다 V볼트, V볼트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압은 일정하며 합성 정전응량 C0를 구하려면은 얘들은 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C페럿 N개 있으니까 합성 정전응량은 NC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직렬일 때는 N분의 C가 되고 병렬일 때는 N배로 증가하는 것이 NC페럿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압 분포들이 변하며 이 직렬로 접속됐을 때 이 콘덴서에 축격되는 전기랑 여기에 축격되는 전기랑 각 콘덴서에 축격되는 전하는 전부 다 같아요. 전기량은 같아. 여기 전하, 여기 전하 다 같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항상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각 콘덴서에 분배받는 전하는 통일하더라. 우리 직렬일 때 전류가 같죠? 전류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콘덴서는 직렬로 접속되면 각 콘덴서에 차지되는 전하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정전능량이란 도체의 전위를 1V 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 전하를 말한다. 얘기죠? 전위를 1V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하량을 뭐라 한다? 정전능량 C라. 이게 1이니까 C가 바로 전하량이 곧 정전능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2번 용량이 같은 콘덴서를 N개 직렬로 연결하면 내압은 N배가 되고 이 전체 전압은 하나의 전압이 내압이 V볼트라면 여기 전압은 N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압은 N배로 증가하며 용량은 N분의 1배가 된다. 합성 정전능량은 하나의 정전능량의 N분의 1배가 됐더라. 맞죠? 세 번째, 용량이 같은 콘덴서를 N개 병렬로 연결하면 내압은 같고 여기에 각각 걸리는 전압은 같죠? 내압은 같고 이 전체 내압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고 용량은 N배로 된다. 합성 정전능량은 하나의 정전능량의 N배로 증가하더라. 맞는 얘기네요. 네 번째,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할 때 각 콘덴서에 분포되는 전하량은 콘덴서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기에 축격되는 전하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래서 콘덴서의 정전능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정해야 되는데 전하량은 콘덴서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됐네요. 전하량은 직렬로 접속하면 전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0번. 두 도체 사이에 100V의 전위를 가하는 순간에 700 마이크로쿨럼의 전하가 축적되었을 때 이 도체 사이의 정전 능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두 도체를 뭐 어떻게 놓았든 상관이 없죠. 평행판에 놓을까요? 평행판 면적 2번이 놓을 평행판이 있다. 이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여기다 이 두 도체 사이에다 전압 V 이꼴 얼마나 가해졌습니까? 100V를 가했다. 이렇게 100V를 가했을 때, 100V를 가했을 때, 이게 전하가 추하지 되는데 전하 Q는 무엇이다? 700 마이크로쿨럼이라는 전하가 추하지 됐다. 이럴 때 이 두 도체 사이의 정전량 C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C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본이 무엇이다? Q는
이는 CV라 였죠. 그럼 C를 구한다면 따라서 정렬능량 C는 무엇이 된다? V분의 Q가 됐더라. 그대로 나누시면 되겠죠. 축적되는 전하는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롬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이 되었죠. 전위차 V는 100V죠. 그러면 100 지우고 지워서 정렬량 C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되겠네요. 이런 것은 뭐라고 씁니까? 7,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페럿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도체의 정전능량은 7 마이크로 페럿이다. 몇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크기는 7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11번.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거리 Am인 곳에 점전하 2파이 쿨롬이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하 밀도는 몇 쿨롬포미터의 제곱인가 물었습니다. 무한평면 도체가 있죠? 이 무한평면 도체 앞에 거리 A미터 떨어져 있는 점에 A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점전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점전하 Q쿨롬이라는 전하가 놓여져 있는데 전하의 Q쿨롬의 전기량이 얼마이다? 2파이 쿨롬이라는 전하가 놓여져 있죠. 자, 이럴 때 이 무한평면 도체의 정전 유도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데 면전하 마이너스 시그마 쿨롬포미터라는 전하가 나타나는데 이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수직거리, 바로 직선거리 최소인 곳에서 전하 밀도가 최대가 되거든요. 면전하 밀도 시그마가 맥시멈이 됩니다. 그럼 요 점에서의 최대 전하 밀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 값 최대 전하 밀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전기 영상법에서 A미터 떨어져 있는 점에 Q쿨롬의 점전하가 있을 때 항상 반대로 A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요 전하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무슨 전하가 있다? 그게 마이너스 Q쿨롬이라는 전하가 있는데 요 Q쿨롬을 뭐라고 쓴다? 그것을 영상전하라고 쓰는 것이죠. 영상전하. 그래서 이 무한평면 도체와 점전하의 관계를 해석할 때는 무한평면 도체는 없애버리고 여기에 영상전하와 점전하가 놓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최대 전하 밀도를 구하려면은 요 점에서의 전기의 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점의 전기의 세기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럼 최대의 전기의 세기는 얼마이냐? 최대 전기의 세기를 구해봐라. 최대 전기의 세기. 그럼 요 점의 전기의 세기를 구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점전하에 얘에 의한 요 점의 전기의 세기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완이 있고 여기에 있는 영상전하가 있죠? 이 영상전하인 전기의 세기도 같은 방향이 됩니다. 전하가 같기 때문에 전하도 같기 때문에 전기의 세기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전기의 세기가 최대가 되며 최대의 전기의 세기 의 맥시멈은 어떻게 되느냐? E1과 E2가 같기 때문에 E1을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E1은 무엇이냐? Q쿨롬의 전하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점의 전기의 세기가 E1이니까 주임의 질이 진공 중이면 4파이 프론제로분의 1 못에 거리가 A미터면 거리의 제곱에 환비되고 전하의 비례하는 게 전기의 세기죠. 그러면 E2도 같은 것이니까 E1에다 2배 해주면은 요즘에 전기의 세기 2의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전기의 세기는 얼마이다? 그러니까 여기 2와 2 소거돼서 2파이 이프론 제로 A 제곱분의 Q가 되겠네요. 이게 최대의 전기의 세기입니다.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면전하는 어떻게 되냐? 최대 면전하. 그러면 원래 대전 도체 표면의 전기의 세기는 무엇이 된다? 대전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의 세기는 무엇이 된다? 입시론 제로. 주임의 질이 진공이면 입시론 제로분의 면전하면 또 시그마죠. 그래서 면전하를 구하려면 유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가 바로 무엇이다? 면전하가 되겠습니다. 면전하 또는 면전하 밀도라고도 쓰죠. 면전하 밀도. 시그마는 무엇이 된다? 유전율. 진공이면 진공 유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거든요. 그러면 최대 면전하 밀도를 구하라? 이건 면전하가 되는데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 최대의 전기의 세기다. 유전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평면 도체에 나타나는 최대 면전하는 얼마이냐? 면전하를 구한다면은 시그마의 맥시멈은 무엇이 된다? 최대의 면전하는 유전율 진공이면 진공 유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 최대의 전기의 세기를 곱해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대의 전기의 세기를 구해놨죠. 그럼 최대의 전기의 세기 곱하기 유전율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 유전율만 소거되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파이 A의 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면전화의 크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쿨롬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전하는 무슨 전하이다? 부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의 전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 뭘 첨부시켜줘야 된다? 마이너스, 부라 해서 마이너스를 꼭 첨부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 면전하는 2파이 A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쿨롬 퍼 미터라는 미터의 제곱이라는 최대의 면전화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전압값도 줄였습니다. 여기 점전화가 얼마이다? 2파이라고 줄였죠? 그럼 2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파이, 얘가 2파이니까 2파이 소거되니까 따라서 최대 면전화는 무엇이 된다? 면전화는 A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쿨롬 퍼 미터의 제곱이 되었다. 자, 보기에서 찾아보실까요? 1번에 있네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평면도체에 나타나는 최대의 면전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2번 보시겠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닌 것 이렇게 물었네요. 강자성체.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자성체를 갖다 놓았을 때 여기서는 N극이다. 그럼 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이게 자화가 되거든요. 자화가 되는데 두 종류로 자화가 됩니다. 어떤 자성체는 N극 가까이에 S극이 나오고 먼 곳에 N극이 나오는 이런 자성체도 있고 N극 가까이에 N극이 나오고 S극이 이렇게 나오는 자성체가 있거든요. 이런 자성체는 상자성체와 강자성체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N극 가까이에 N극, 먼 곳에 S극이 나와서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나거든요. 밀려나는 이런 자성체를 뭐라 한다?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라고 씁니다. 역반자성체. 그럼 이런 자성체들의 종류는 간단하게만 이어지죠. 상자성체는 공기, 알루미늄, 또는 백금, 이런 자성체를 상자성체라고 쓰고,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자성체를 강자성체라고 쓰며 얘들은 투자율이 B투자율 μS가 1보다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입니다. 얘들은 B투자율 μS가 1보다 크지만 1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B투자율 μS는 약 얼마이다? 0.0002 정도가 됩니다. 반자성체는 은 또는 납, 동, 비스무트, 일명 창연이라고 쓰죠. 창연. 이런 자성체들은 반자성체로서 동 같은 경우에 B투자율 μS는 약 얼마이다? 0.99991, 9가 5개입니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B투자율 μS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1에는 근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성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죠? 그러면 여기서 강자성체 아닌 것, 철니켈, 코발트가 강자성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백금 같은 경우는 상자성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백금은 상자성체라. 그래서 답은 3번이 강자성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온도 0도씨에서 저항이 R1옴, R2옴인 저항과 온도계수가 R1, R2 도시분의 1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런 두 개의 저항선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에 합성 저항 온도계수는 도시분의 1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런 얘기죠. 저항값과 온도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체가 이렇게 접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금속체가 접합되었을 때 합성 온도계수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도체의 온도계수는 알파1이요. 저항값은 R1입니다. 요도체의 온도계수는 알파2요. 저항값은 R2라. 자, 그럴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얘들의 합성 온도계수 알파 값을 구하라. 여기죠. 온도계수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알파1 곱하기 R1 플러스 알파2 곱하기 R2 하면은 이게 저항 온도계수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각각 저항으로 나눠지면은
온도계수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R1 플러스 R2로 나눠주면 이게 합성 온도계수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건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2번에 있죠?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곱하기 R1 플러스 알파2 곱하기 R2에서 이게 두 금속체에 대한 합성 온도계수가 됐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4번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 간의 V볼트의 전해체를 가할 때 전개의 강도가 공기의 절연 내력 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은 몇 페로포미터인가? 평행판 콘덴서인데요. 이런 평행판 콘덴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평행판 콘덴서가 있고 이게 진공 중이다. 그러면 여기다 가해줄 수 있는 전압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 전압의 최대값을 절연 내력이라고 씁니다. V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절연 내력이 2볼트/m이다. 그럼 이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 이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유전율 곱하기 진공이면 진공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면 시그마가 평행판 콘덴서의 전개의 색입니다. 그럼 이 평행판 콘덴서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냐? 이 전위차 V는 무엇이 된다? 전위차 V는 언제나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개 2에 대해서 경로를 족분해 줬기 때문에 언제나 전개색 2 곱하기 간격 D가 되거든요. 이게 전위차 V의 공식입니다. V와 전개의 색이 관계식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평행판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을 구해라. 정렬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면적당 용량. 이런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이 Sm의 제곱이고 간격이 Dm인 이런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이런 콘덴서의 정렬 용량 C는 어떻게 된다? C는 간격의 반비례하고 면적의 비례하면서 비례함수가 이필원 제로가 됩니다. 이게 평행판 콘덴서의 정렬 용량입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정렬 용량, 최대 정렬 용량 그랬으니까 단위 면적당 최대 정렬 용량은 요 S가 1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1로 쓸까요? 단위 면적이 1m의 지구인 이런 단위 면적당 평행판 콘덴서의 정렬 용량은 어떻게 된다? T분의 이필원 제로가 되겠죠? 이게 단위 면적당 정렬 용량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D라는 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평행판 사이의 거리 D는 무엇이 된다? 간격 D는 D라는 값은 전개의 색이 2로서 무엇을 전체를 나눠주면 전개 2로 나눠주면 간격 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의 최대의 단위 면적당 정렬 용량은 D 값 대신에 2분의 V를 대입해서 정리해 주니까 이필원 제로가 되어서 전개색 2는 올라갈 수 있죠? 따라서 전위차 V분의 이필원 제로 곱하기 전개색 2. 이게 전개색이라고 하지만 이게 절연 내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해줄 수 있는 최대 전압 전위차가 되고. 그래서 V분의 이필원 제로 곱하기 절연 내력 그러면 이게 단위 면적당 최대의 정전 용량 페롯/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V를 찾아보실까요? V는 여기서 보면은 2번이 있네요. 단위 면적당 최대의 정전 용량은 V분의 이필원 제로 곱하기 이 2가 절연 내력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개식과 같은 개념이지만 절연 내력이 되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Am, 중심 간격 Dm, A의 A도체에 플러스 람다 쿨롬/m, B에 마이너스 람다 쿨롬/m의 평행 원통 도체가 있다. 간격 D가 반지름 A보다 매우 크다 할 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약 몇 페로포미터인가? 그러니까 조건에서 이 평행판 사이, 평행 도체 사이의 간격이 D가 이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D 값이 A보다 매우 크다. 자, 이럴 때 평행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 C를 구하는데 이것은 공식은 유도기가 좀 복잡하니까 암기하시죠. 원래 전위차를 구하게 되면 이런 도체 사이에 V볼트의 전위차가 가면 람다 정전화와 부의 전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전위차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죠. 전위차는 어떻게 된다? 전위차 V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파이 주위 매질이 진공이다. 파이 필원 제로분의 람다 ln a분의 d-a입니다. 근데 d-a인데 a 값이 d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위차 V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평행 도체 사이에 정전 용량
C를 구해라. 그럼 C의 크기는 항상 V분의 Q가 되거든요. 그럼 전체 길이, 요 길이가 아니라 평행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요 L미터. 길이 L미터에 대한 정렬 능량을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V값 대신에 넣어주죠.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곱하기 ln A분지 D분의 Q는 항상 선전함도 람다 곱하기 길이 L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 입실론 제로 올라가고 단위 길이당 전하 람다는 소거됩니다. 소거돼서 위로 올라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 L미터에 대한 정렬 능량은 어떻게 된다? ln A분지 D분의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L이 됩니다. 이게 페럿이 되거든요. 길이 L미터당. 그러면 단위 길이당. 요 길이 L을 얼마나 놓는다? 1m를 놓으면 이게 단위 길이당입니다. 그래서 평행 도체 사이에 단위 길이 1m당 정렬 능량은 어떻게 된다? 요 값 대신에 1m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ln 자연로가 되는 것이죠. A분의 D분의 파이 입실론 제로 단위 길이당이니까 페럿 퍼 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행 도체 사이에 단위 길이당 정렬 용량을 구할 때 로함수가 나오면 언제나 작은 것분에 무조건 큰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큰 것분에 작은 것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작은 것분에 큰 것, 예, 그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 입실론 제로만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2파이니까 이거 틀렸죠? ln D분의 2니까 여기서 틀렸습니다. 3번 ln A분의 D분의 2니까 여기서 틀렸네요. 4번 ln A분의 D분의 파이 입실론 제로에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평행 도선 사이에 단위 길이당 정전 능량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6번 벡터 A 벡터가 OR sin phi AZ가 원기둥 좌표계로 주어졌다. 점 R 이꼬르 2입니다. 파이가 이꼬르 파이. Z는 0이 되네요. 여기에서 라블라크로스 A 벡터를 구한 값은 자, 예. 원기둥 좌표, 원통 좌표계입니다. 원통 좌표계. 원통 좌표계에서 라블라크로스 A 벡터를 해라. 라블라크로스 A 벡터는 어떻게 되냐? 이건 좀 복잡한 값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남겨주십시오. R분의 단위 벡터. R의 단위 벡터. 여기는 A 파이. 각도에 대한 단위 벡터. 여기는 R분의 A Z. 각각 단위 벡터는 것입니다. R 파이 Z. 여기서 미분 연산자에 대한 X성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여기서는 R가 벡터죠. R분의 라운드. 이건 파이에 대한 벡터니까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이건 Z에 대한 미분 연산자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것이 즉각 원통 좌표계에서의 미분 연산자 나블라에 대한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습니다. R성분, 파이성분, Z성분. 여기서 A 벡터가 주어졌는데 이 A 벡터는 여기서 주어졌죠? 얼마 주어졌습니까? OR sin phi AZ. 그럼 Z성분만 존재하고 Z성분만 존재하고 이 R성분과 Y성분은 제로입니다. 그럼 R성분 제로, Y성분 제로. 이거 Z성분은 얼마이다? OR sin 세타가 됩니다. OR의 sin phi. 이게 Z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AZ가 되어서 Z성분만 존재한다. 자, 이것을 행렬식으로 풀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것은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보실까요? 네, 정리를 여기다 놓고 보겠습니다. 얘니까 R분의 1AR의 기본 벡터.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뭐로 미분해 줍니까? 파이로 미분해 주네요. 그럼 파이로 미분하면 얼마인가? 막걸리 미분해 볼까요? 파이로 미분은 OR의 사인 파이를 파이로 미분하니까 뭐 코사인 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OR의 코사인 파이가 됐다. 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이렇게 구해줘야 되죠. 이렇게. 세 개씩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것입니다. 2 곱하기 이렇게. 그럼 여기 0이 있으니까 뭐 보나마나 0이 되네요. 플러스 A 파이가 되니까 A 파이에 대한 기본 벡터.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0이죠? 그럼 0이 되네 무조건. 0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것은 존재하네요. 존재하니까 우선 A 파이는 나왔고 무엇이 된다? R로서 이걸 미분해 줍니다. 이걸 R로 있으면 미분하면 무엇이 됩니까?
5 사인 파이가 되네요. 5 사인 파이가 됐다. 왜? R로 미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R분의 1AZ가 되었습니다. 기본 벡터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혼자 내려왔으니까 두 개는 가니까 0이 되죠. 0을 R로 미분해 주니까 0 마이너스. 이번은 이렇게 되죠. 이것도 파이로 0을 미분해 주니까 0이 되겠네요. 0. 그래서 전부 다 0이 되네요. 그럼 존재하는 것은 이것만 존재하죠? 자, 따라서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R 지워지고 5 코사인 파이 AR로 이건 기본 벡터가 되겠죠? 플러스 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로 지워줄까요? 마이너스 5 사인 파이의 A 파이가 되겠습니다. A 파이 기본 벡터가 되죠. 자,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반지름 R은 R은 2가 되고 각도 파이는 파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R은 2이고 파이, 각도 파이는 파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파이에 대한. 자, 그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파이 값 대신에 얼마만 집어넣는다? 180도 넣어주니까 코사인 180도는 1이네요. 그럼 5R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AR로. 얘는 각도가 180도니까 사인 180도는 0이 되네요.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럼 0 필요 없죠. 0. 자, 그래서 원통 좌표에 대한 나블라크로스 A 벡터는 무엇이 된다? 그래서 값가장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5AR로 기본 벡터가 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5AR로가 되었다. 여기서 찾아보실까요? 1번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틀렸네요. 5R의 기본 벡터가 된 것이죠. 틀렸고 2번 마이너스 5R의 기본 벡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게 답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었다. 보시죠. 2번.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7번.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유류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폐로 풀어옵니다. 두 종류 이렇게 금속체를 두 개를 이렇게 폐로 풀어서 두 종류의 금속체를 폐로 풀어오고 요 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합니다. 한쪽은 T1도시로 하고 한쪽은 T2도시로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를 낮춰주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흐른다? 이렇게 I암페어의 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열전대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이런 효과를 제백효과라고 합니다. 제백효과. 사람 이름이죠. 제백이라는 분이 알았다. 제백효과. 뭐에 의해서? 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할 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제백효과라고 씁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전류가 흐르는 현상, 열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제백효과입니다. 그럼 역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폐로 풀어하고 금속체는 다른 금속을 이렇게 폐로 풀어했습니다. 자, 이런 두 종류의 금속체를 이렇게 폐로 풀어오고 여기에다 이번에는 전류를 흘려줘 봅니다. 2V의 기준력을 공급해서 전류를 I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줬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한쪽에서는 온도가 T1도시로 온도가 올라가고 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온도가 T2도시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열을 흡수하는 것이죠. 전류에 의해서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 이런 것을 펠티의 효과라고 쓰는 것입니다. 펠티라는 분이 연구했다. 펠티의 효과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전류에 의해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펠티의 효과를 응용해서 지금 쓰는 게 무엇이다? 전자 냉동기로 쓰고 있습니다. 냉동기로. 이는 열전대로 쓰고 있습니다. 열전대. 열전대라는 것은 온도 센서입니다. 열전대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제백 효과와 펠티 효과는 역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폐류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류가 흐르면은 양 접촉점에서 한쪽에 오는데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럼 이것은 펠티의 효과가 되겠네요. 펠티의. 전류에 의해서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효과, 펠티의 효과에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8번. 전자작용에서 벡터 포텐셜을 A 웨버 포미터라고 할 때 유도되는 전개 E는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니까 벡터 포텐셜과 전개 E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석의 밀도 B는 항상 무엇이 된다? 자석의 밀도 B는 벡터 포텐셜과 관계를 보면 로테이션 A 벡터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앙페리의 주의적분 법칙로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을 뭐라고 쓴다?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은 로테이션 E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고 쓰는 게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속의 밀도 B 대신에 로테이션 A 벡터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테이션 A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로테이션은 서로 떨쳐도 소거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테이션. 따라서 전개의색 E와 벡터 포텐셜 A 벡터의 관계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벡터 포텐셜이 됐더라. 시간적으로 벡터 포텐셜이 변할 때 이 벡터 포텐셜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전개가 발생된다. 그래서 전개와 벡터 포텐셜과의 관계를 나타내면은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벡터. 그냥 E는 쓰지 않고 이제 뭘 물었다?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벡터가 되어서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전개 E와 벡터 포텐셜의 관계이다. 이것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9번. P 투자율이 μs 자속 밀도 B 웨버 퍼미터의 지구빈 자개 중에 있는 M 웨버의 점자극이 받는 힘은 이렇게 물었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속의 밀도 B는 뭐라고 씁니까? B는 진공의 투자율 B 투자율 μs 곱하기 H로 쓰죠. 따라서 이 식에서 자개의색 H는 무엇이 된다? H는 진공의 투자율 B 투자율 μs분의 자속의 밀도 B가 바로 자개의색이 암페어톤 퍼 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개의색의 정의는 무엇이 된다? 자개의색의 정의는 항상 M분의 F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자아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자극의 세기 자아로 나눠주면 자개의 세기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가 받는 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아가 받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힘 F는 무엇입니까? MH가 되겠죠? 자개 중에 M웨브의 자아를 놨을 때 그 자아가 받는 힘 F는 무엇이 된다? M 곱하기 H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MH. 따라서 자개의 세기 H를 주어지지 않고 차수의 밀도를 조렸기 때문에 그래서 M 곱하기 자개 H 대신에 μ0 μs분의 차수의 밀도 B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차수의 밀도 B인 곳에 M웨브의 자아를 놨을 때 그 자아가 받는 힘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면 μ0 MB 아니죠? μ0 μs분의 M 곱하기 B 해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μ0 μs분의 M 곱하기 B 해서 2번이 답이 되었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20번.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물었네요.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이유. 이 지구상에서 전하를 가장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다? 지구입니다. 지구는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하를 차지할 수 있는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위가 거의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영전이라 이런 기준을 잡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기기들을 지구에 접지시키는데, 대지에 접지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지구의 용량이 커서 지구의 전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계기구들을 접지시키게 되면은 거의 지락사고가 나도 전위가 상승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떤 감전사고라든가 정기적인 고장 사고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지구의 용량이 매우 커서 전위가 불변이기 때문에 일정 전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영상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지구는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전류가 잘 흐른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편의상 지면의 전위를 무한대로 보기 때문이다. 지구의 전위는 영전으로 보지 무한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틀렸죠? 4번. 지구의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기기들을 접지하면은 항상 등전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계기구들을 접지시킨다. 그래서 바른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전기 산업기사 제3회 자기학 문제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